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대선 후보의 공약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너무 작은 데서 나무만 보려고 하면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숲으로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솔직히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제 흐름의 큰 그림 안에서 큰 축에서 먼저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경제 흐름의 큰 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꿀 수 없는 체제이자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저는 경제 흐름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서 경제 흐름의 작은 축, 결국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이 공급 물량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나무,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축과 작은 축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큰 축은 자본주의 체제로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인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공급 물량이라던가 이런 금리에 따라서 이제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긴 하지만 큰 축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큰 축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그 큰 축을 벗어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여기 한 칸의 화폐량이 증가하는데 15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생기고 나서 요 한 칸이 증가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폐량 증가 속도가 이전 1980년도에 비해서 3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 화폐량이 증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폐량이 증가가 한다는 건 그리고 빨리 증가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어때요? 실물 자산 안에 들어가죠. 실물 가격.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 가격과 연동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공약이 대선 후보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냐? 인플레이션을 덜 유발하냐 아니면 많이 유발하냐 적게 유발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적게 준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호빵을 하나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호빵이 1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섬 안에는 총 화폐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전체 이 섬에 존재하는 총 화폐량은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0개가 있을 때 한 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그리고 만약에 호빵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화폐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치면 20,000원이 된 거죠. 이 섬의 화폐량은 2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빵이 10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호빵은 얼마가 될까요? 호빵 한 개에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물 자산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는데, 즉 부동산의 공급 물량, 부동산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돈의 양만 더 많아진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해진다는 거죠. 어차피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는 거고 화폐는 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화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경제 흐름의 큰 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흐름의 작은 축인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공약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냐를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의 특성상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화폐량을 늘리는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자원은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 부동산 개수는 그대로인데 화폐량만 늘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별 공약 비교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있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님이 계신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금 및 대출 그리고 공급
그리고 임대차 3법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국토보유세는 결국 그거거든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국토보유세는 30조 정도가 거치고 기본소득세는 매년 50조 정도의 재원 지출이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국토보유세는 30조를 걷고 기본소득세는 50조가 나간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대출을 받든 국채를 발행하든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할 수 있다. 화폐량이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기본소득세에 대한 공약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종부세를 덜 걷겠다.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긴 현상을 풀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더 걷지 않고 더 지출하지는 않겠다. 덜 걷거나 이제 더 걷거나 뭐 이런 문제, 세금적인 문제인 거지 이 세금으로 인해서뭘 쓰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공급을 봤을 때 공공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후보와 민간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윤 후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급적인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누가 일으키냐 봤을 때 공공주도로 집을 250만 채 건설하려고 하면 결국 나라 돈이 들어가게 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화폐,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자체도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반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공공주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면에서 조금 더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 그거예요. 공공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든 민간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든 문제는 이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빨라야 24년, 5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 사이에 지금 22년도와 24년, 5년 사이에 2, 3년 정도가 비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필요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냐라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민간 주도로 하든 이제 공공 주도로 하든 앞으로 그 사이에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쪽에서 봤을 때는 민간 주도보다는 공공 주도가 조금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세금 및 대출, 공급, 임대차 3법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기서 이것들이 과연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세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증가시키겠다, 보유세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매물 잠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 보유세를 더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양도세나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유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재평가해서 버리게 되는 상황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 잠긴 현상이 심화된 이유는 양도세가 막혀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도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매물 잠긴 현상이 지속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로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 공급은 어려우니까 기존 주택의 매물 잠긴 현상을 풀겠다라는 하나의 해법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세금적인 부분을 줄인다라고 하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건값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만 올렸을 때 오히려 그 물건값 전체, 그걸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낮아져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요인을 하나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전 보여지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완화로 인해서 기존 매물 잔금 현상이 좀 약화돼서, 저도 사실 양도세율이 완화된다고 하면 당장 팔고 싶은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77%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거래를 안 하고 2년 갖고 있다가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 대거 막 너도 나도 막 판다, 매물이 쌓인다, 그것까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서울에 막 정말 좋은데, 입지 좋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양도세 완화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를 더 가져가고 싶은 거는 가져가지만, 일부 내가 갖고 있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라던가 이제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의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기존 매물 잠김 현상이 둔화되면서 그런 시장에 그런 물건들이 공급이 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약간 완화시키거나 둔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급 면에서는 사실 지금 빨라야 25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는 청약을 노려보겠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겠지만,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내 물건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대차 3법을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률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가을장에서는 2, 3% 정도의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그 해의 가을장에서는 6개월 만에 10에서 12% 정도의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1년 동안의 전세가 상승률이 24%에서 26%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전세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전세가격이 밀어 올려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유지될 확률이 좀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지속이 되면 전세가 상승을 더 유발을 하고, 이게 또 매매가를 견인한다라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임대차 3법을 종전으로 환원한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상승분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조금 상승 속도라던가 폭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지지선이 되는 전세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 속도도 그 지지선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전세가격 상승의 속도와 매매가격 상승을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